일본 규슈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 거대한 상업 도시로 알려진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전통 문화는 의외로 작은 인형이다. 일본의 인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하카타 인형. 원시시대 유적에서 흙으로 만든 인형이 발견됐을 정도로 일본의 인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사실적인 표현과 섬세한 자태, 아름다운 색채의 하카타 인형 역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흙으로 빚어서 만든 전형적인 토우다. やはり土人形ですので、やっぱりその彩色の素晴らしさ、絵付けですよね。最初原型っていうものを作りまして、それから型を起こします。それを、素焼きで焼いて、それに色付けるというのが工程ですね。日本にはいろいろなお人形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土人形でこれだけ繊細に素晴らしいお人形は博多人形以外にはないと思います。 하카타 인형의 가장 큰 볼거리는 섬세한 인물의 표현. 표정 하나하나에 생동감이 넘친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바로 색감.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표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색채의 묘사. 하카타 인형이 일본 최고의 인형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 인형들이 무대 위에 오른다. 일본의 전통 꼭두각시 가라쿠리 인형은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는 뜻의 이름처럼 인형 몸속에 숨겨진 태엽을 감아 스스로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든 인형이다. 가부키, 노와 함께 일본 3대 고전 예능의 하나인 전통 인형극. 에도 시대 때부터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인형극은 오랜 역사만큼 전통 인형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特に博多人形なんかは粘土なんかでこう作ってね、そして色付けしてきれいな人形を作る。これが博多人形の特徴ですな。それからお節句の時の人形は着物を着せて、これをうんと小さくしてね、この一尺っていうと30センチか50センチぐらいのね大きさにして衣装をつけて、同じように人間と同じようにきらびやかに作るわけです。だから浄瑠璃人形はもう人間とほとんど大きさ一緒ぐらいで、少し小さいぐらいでね。 인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도쿠시마. 도쿠시마는 원래 아와 오도리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와 오도리는 도쿠시마의 옛 지명을 딴 이름으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민속춤이다. 매년 8월이 되면 도쿠시마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가 열린다. 이때 10만 명이 넘는 무희들이 도시 곳곳에서 전통춤을 추는데,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만 어림잡아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말 그대로 아와 오도리는 도쿠시마의 대표적인 전통 예능이다. 아와 오도리 못지않은 도쿠시마의 또 다른 명물은 바로 조루리 인형이다. 조루리는 원래 음악에 맞추어 이야기를 낭송하는 공연 형식을 뜻하는 말이다. 17세기 조루리에 인형이 가미되면서 종합예술적인 인형극이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위한 인형으로 오랫동안 발전해온 것이 바로 조루리 인형이다. 특히 조루리 인형은 일본 인형극의 진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데, 그것은 얼굴의 표정을 바꾸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인형의 정교함 때문이다.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조루리 인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これが侍キラのかわいそうな。
ダメさんで目回してかけるということの、これをなし割りという役でございます。これが日本で魚釣る人、釣り名人を太公望と言っております。中国の国の文4社からくり首だわね、こうね、まあからくり、そうちょっとすみません。そしてこれも、女性の、ね日本でね変化して変わっていく女性でまたやさになってね、可愛い顔してこういう可愛い、まあこれがですね、これが侍でございますようにね、からくりは、ね、首と目がこう動くわけですけどね、こういったこう、ずっと言って眉毛もこう動いてまいります、ね、日本の女性の場合もね、からくりというのは首と目がつぶり、泣く時はこう思って泣かして泣いていく場合がね、お芝居でやっていくんですからね、こういった感じでございますようにね。 더욱 섬세한 움직임을 위해 인형의 다양한 장치를 고안해낸 일본인들. 조루리 인형은 이들의 수백 년 노하우와 철저한 계산이 만들어낸 정교한 예술 작품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조루리 인형의 종류는 약 40여 가지. 나무를 깎아 정교하게 만든 인형들은 종류에 따라 움직임에서도 차이가 난다. 固定してる人間に比べてね、そして身分が高くなるほど動くところが多くなるのですよね。やっぱりいろいろ指図をしたり、物を言うことね、物を言いますわな。それから人を指図しますわな。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いろんなことに全部携わるから、目も動くし口も動くしね、やっぱり起こる所作からいろんな所作をするので、目とか口とか、それから眉毛、そういうみんな動くようにしています。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의 얼굴. 나무 인형이라는 사실이 어색할 정도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일본의 조루리 인형은 가장 변화무쌍한 얼굴을 지녔다. 세계 최초로 종이 인형을 만든 나라 중국. 유구한 역사만큼 중국의 인형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왔다. 베이징의 한 극장. 이곳은 오늘 특별한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로 유난히 활기를 띈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연은 바로 그림자극.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의 정교한 그림자극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인형의 움직임이다. 빛을 통해 보여지는 인형들의 동작들은 훨씬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인데,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수십 개씩 사용되는 다양한 인형들은 모두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2000多年的历史，它的原材料全都是牛皮或者驴皮、羊皮和一些兽皮制作而成。东汉时期，汉武帝他的一个妃子去世了，他这个思念他的妃子，然后夜不能寐，然后呢，他就把他的妃子做成剪影的这种感觉，在这个借着月光，在那个帷帐那面，然后舞动起来。 这是最原始的皮影的那个图形，然后之后慢慢发展成什么这个皮子开始黑白的，后来又加上颜色，就这么一个演变的一个过程。点燃火箭。 원래 가죽 인형은 검은 그림자를 만들고 모양도 단순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색은 점차 화려해지고 모양도 더욱 다양해졌는데, 가죽 인형이 만들어내는 동작이 훨씬 부드럽고 섬세해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하나의 인형을 조종하는 것은 4개의 손, 두 사람이 각각 팔과 다리를 맞는다. 막이 끝나면 재빨리 배경을 바꾸는 사람들.
스크린 뒤에서 무대를 만들고 인형을 조종하며 극에 혼을 불어넣는 이들은 오랜 경력의 전문 연기자들이다. 이들의 완벽한 호흡은 평면의 인형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체적인 캐릭터로 완성시킨다. 在700多年前，明朝的时候，有个叫万户的工匠。 생명을 얻은 인형들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다. 按照人体的那个感觉来表演，就说你在表演的时候，你把你的全部的身心注入到你所表演的这个人物上，让他有血有肉，让他感觉是一个活灵活现的人物，不是一块皮子，依靠他的关节来表演。 예부터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어 가죽 인형은 오랫동안 많은 중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인형이다. 공연이 끝난 후 판매되는 인형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선물하며 대중적으로 발전한 가죽 인형은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베이징의 백공방. 이곳은 중국의 다양한 전통 공예 장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중국의 전통 인형 역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공예가의 손에서 탄생되는 화려한 문양의 비단. 이것은 중국의 실크 인형이라고 불리는 주에렌의 의상이다. 실크 인형은 인형을 만들 때 거의 비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팔과 다리의 피부에서부터 얼굴 역시 비단이다.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인형이 입고 있는 의상과 소품들까지 모두 비단으로 완성되는 전통 인형. 주로 경극 배우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으로 탄생되는 실크 인형은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화려한 인형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국적인 밀가루 인형 미엔렌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흙으로 빚은 인형 리렌까지. 이곳에서 만난 인형들은 모두 중국을 대표하는 인형들이다. 比如这些取材《聊斋故事》的《聊斋》系列有10几组这种组雕，它的人物神态都很传神，然后它有装饰感很强。 무엇보다 섬세한 인물 표현에 가장 공을 들이는 흑인형. 일본의 하카타 인형과 마찬가지로 인형의 표정을 만드는 것이 중국의 인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장인의 재빠르고 노련한 손놀림에 순식간에 이목구비의 윤곽이 살아난다. 성별, 나이,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인형의 얼굴. 특히 양귀비를 조각할 때엔 귀와 눈의 거리, 턱과 이마의 비례 등 오랜 경험에서 얻은 황금 비율에 따라 완벽한 미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장인의 노하우다. 흑인형은 다양한 인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예술이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만들어져 온 대륙의 인형들. 이제 중국에서 흙으로 만든 인형은 단순한 공예의 수준을 넘어 예술로 평가된다. 比如说像银章彩塑，是吧？它本身很强调这个形似和神似，是吧？这个它趋向于那种造型的这个写实性，是吧？而且它是来自于生活的，源于生活的，然后又高于生活进行一种艺术的再现，也可以讲是一种艺术的那个再创造。 흑인형은 이제 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선명하고 현대적인 색감은 수천 년 역사의 전통 인형을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보다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국의 전통 인형. 흑인형은 토우가 가지는 고풍스러움과 세련된 아름다움을 고루 갖췄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통 인형은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这个当代名章呢，它有一些艺术上的一些探索。这个探索呢，大约有几个方面：一个题材更宽泛了，是吧？它不单纯反映传统题材，而且更关注这个社会，反映这个现实。然后它的材料是吧，也是更这个有所延伸，是吧？有所拓展。这个材料呢，这个传统年章它主要以软质材料的泥为主进行塑造。现在呢，咱们这个有这种可能，所以它利用银章的这个彩塑技法和陶瓷工艺、木雕工艺、石雕工艺各种材料的这种结合，是吧？事实我也做了很多这方面的这个尝试，这是材料。另外从风格，是吧？这个传统银章虽然每一代它不太一样，但是它趋向于写实性。 중국의 인형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동작과 표정을 통해 특별한 주제를 전달한다. 주로 중국의 고전이나 유명한 희곡의 한 대목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 그 중에서도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这个是银章第一代，我的曾祖父张明山的作品。 距现在大约应该有100多年的历史了吧？这个作品还挺生动的。当然，它这个题材是一个吉祥题材，刘海系金蝉，是中国很传统的那么一个吉祥题材。 흔히 인형을 선물하며 복을 기원하고 평안을 빌었던 중국인들. 오랜 역사의 흑인형 역시 다양한 상징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인형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인형이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인형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전통 인형은 고유의 민속 인형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랜 역사 속에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살아있는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이 바로 그것이다. 전문 남사당패에 의해 전수되는 한국의 전통 인형극. 특히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인형들의 모습에서 꼭두각시 노름이 가진 서민적인 민중예술의 성격을 느낄 수 있다. 옛 서민들의 풍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인형들.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는 얼굴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입도 열 수 있고 또 저런 또 등 같은 건 눈도 깜빡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팔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예. 그래가지고 무형문화재 2호로 돼 있는 덜미 이제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서 공연을 한다 그래서 덜미야. 흥겹고 해악이 넘치는 무대. 특히 한국의 인형은 무대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소통한다. 너 그 예전에 그 소리 잘하더니 여전히 잘하지? 난 그래도 난 너하고는 안 산다. 무대 뒤의 연기자들은 움직임보다 대사를 통해 인형의 성격을 부여한다. 이런 놈한테 불알 땡금줄을 물려 돌아가셔. 아니 기파리가 뭔데? 인형은 무대가 아닌 넓은 마당을 향해 떠들며 관객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 어디? 인형극은 주로 8막으로 진행되는데 주인공들은 모두 친근한 인물들이다.
이 캐릭터 자체가 목소리를 되게 예쁘게 내야 되고 기교스럽게 해야 돼서 좀 이렇게 크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소리가 되게 힘들어서 많이 작아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비생이라는 역할이에요. 채색시 아주 애기스럽고 되게 애교스럽고 그런 캐릭터예요. 우리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은요, 일단은 역사 자체가 엄청 깊고,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나무 인형을 깎아서 제작을 해서 그때부터 내려왔던 인형극이기 때문에 역사로 따지면은 세계 최초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예부터 농촌 불악의 마당이나 장터에서 연행되던 전통 인형극. 특히 꼭두각시 노름은 파렴치한 양반인 박첨지와 세도가인 평양감사를 내세워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통쾌한 웃음과 함께 신명나는 음악이 극 전체를 이끌어간다. 나무 인형의 춤사 위에 생기와 리듬감을 더해주는 음악. 여기엔 한국에 사물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또 신명을 또 내주기 위해서 시작할 때 주로 3차례 장단이 있거든요. 3차례 장단. 처음에. 네. 이렇게 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쳐주고 또 뭐 인형이 뭐 죽거나 인형이 들어갈 때나 좀 가락을 털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털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 주고 춤출 때 그 타령장단이라고 있어요. 타령장단이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이런 식으로 치면서 춤을 넣어주는 장단이에요. 유교적인 질서와 다양한 풍속까지 오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한국의 인형은 특히 서민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 나무로 깎아서 그것을 움직이면서 소리와 또 이렇게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장두인형이라 그러는데요. 장두인형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상 덜미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덜미의 중요성은 지금은 이제 전자 이런 매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시대에는 자기 표현을 도저히 그 지배계층 이런 사회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천미는 이 일반사에서 말조차도 함부로 꺼내고 다닐 수 없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양반과 평민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천민 사회에 존재했던 이런 그 남사당이 사회를 아주 냉철하고 비판하게 꼬집음으로써 평민과 이런 지배계층들이 대리 만족을 했던 그런 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세도가 당당했던 평양 감사를 주제로 해서 그 사회상을 꼬집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사당패 야외 공연 날 많은 관객들 앞에 선 인형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상주꾼들이 550일 오느라 다리가 되다 보니 야, 산 넘어 진두가! 큰 공연을 앞두고 꼭두각시 노름의 모든 인물들이 총출동했다. 이분이 박첨지시고요. 여기 이제 지금 나왔던 진등이. 그리고 이제 이게 박첨지 흑마나님. 그리고 요거는 기팔이라고 재밌는 인형이에요. 장준이 문화녀 그거더라. 태양사역까지 상여 모시고 오느라고. 납장들이요 납장들이. 한국인의 모습을 투박하게 그려낸 인형. 현란한 기술도 화려한 의상도 없지만 한국의 인형극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재미와 흥겨움을 더한다.
오랜 세월 서민들의 힘든 일상을 달래준 전통 인형극.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풍속을 담고 있는 한국의 인형은 무대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 조루리 인형으로 유명한 일본의 도쿠시마. 마치 살아있는 듯 정교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일본의 조루리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인형의 재료는 오동나무. 조각하기 쉽고 모양이 변하지 않아 인형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최고의 재료다. 마치 탈과 같은 모양으로 얼굴의 형태가 갖춰지면 여러 번 회치를 하는데 이것은 습기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고 채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교한 인형인 만큼 작업 역시 섬세하다. やっぱり出来上がった人相のムードね、それと使う人形ですからからくりが目とか口眉とかね、こういうのはこのからくりをつけた場合にそれがスムースにこう動くように作ると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肝心なことですね。大事なことですよね。 부드러운 움직임이 생명인 조루리 인형에서 인형 내부에 장치를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인형의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눈은 의외로 간단히 완성되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수되어 온 옛 선조들의 노하우다. 이제 나무 인형에 색이 입혀진다. 특히 도쿠시마에서 만든 인형의 피부색은 유난히 곱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야외 인형극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형극으로 알려진 분라쿠의 인형들은 실내에서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광택이 없어지고 인형의 크기도 작아졌다. 하지만 야외극으로 공연되는 도쿠시마의 조루리 인형은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광택이 나고 보다 화려해졌다. 마침 조루리 인형극의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도쿠시마 인근의 작은 마을. 특히 도쿠시마에서 신사는 조루리 인형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장소다. 인형극의 공연장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도쿠시마의 마을 곳곳에 많은 신사에는 조루리 인형극을 공연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공연 준비에 팔을 걷어붙인다. 대를 이어 인형극 공연을 해온 이곳 주민들은 모두 전문가 수준이다. みんなが楽しみに練習して、で田植えの後ですとか秋の収穫の後の春祭りや秋祭りで農家の人たちが人形座を作って演じて楽しんだと。一つは収穫を神様に感謝する意味もあって、こういう神社に建てられた農村舞台で神様への奉納ということで演じられた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多分本当に人形浄瑠璃っていうのがみんなに楽しまれて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 무대 준비가 거의 끝나가면 이제 인형이 준비될 차례. 공연에 필요한 의상의 선택에서부터 무대에 오를 인형의 조립까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루리 인형은 배역에 따라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주민들은 공연 내용에 따라 인형을 선택하고 극의 내용에 맞는 옷을 입히고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한다. 人形の使い方はこの頭を持ってる人の頭の動きとかでこっちそして今度左の方へ来たら左の方がこう左の方が左ですね。全部この
頭を持った人の合図で決まります。今はこうやってこう座った状態です。座った状態です。はい。座った状態、我慢かな我慢かなからでは立ち上がります。はい、いきます。はい、はい、どんどん立ち上がります。そしてこれから歩きます。歩くのもこの頭を持った人の合図で動きます。はい、はい、はい、こう。 인형 하나에 세 사람이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통로. 조종자들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다. 인형의 조종자들 역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머리를 다루는 사람은 높은 신발을 신어 시야를 넓게 한다. 그리고 피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철칙.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다. 공연은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다. 주로 인형들의 대사를 적어놓은 시나리오는 선조들로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은 것이다. 샤미셴 연주와 함께 공연이 시작된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인형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자연스럽다. 극의 내용은 어린 자녀를 버렸던 엄마가 세월이 흘러 떠돌이가 된 자녀를 우연히 다시 만난다는 비극적인 내용이다. 무대에는 다유라고 불리는 해설자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인물들의 대사나 노래를 모두 부르며 극의 흐름을 진행시킨다. 특히 가장 슬픈 대목에선 조루리 인형의 진가가 발휘된다.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인형의 섬세한 표정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낸 모녀는 현실의 벽 앞에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루리 인형극의 내용은 대부분이 비극으로 슬픈 결말을 맺는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인형의 움직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데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손들의 고집과 자부심, 그것이 조루리 인형을 일본 최고의 인형으로 만들었다. 중국 푸젠성 진장. 대만과 가까운 이곳은 예로부터 전통 인형극이 대만 못지않게 발전해온 곳이다. 진장 인형극단의 정기 공연. 수십 가지의 인형들은 모두 부다이시를 위한 소품들이다. 부다이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통 인형극 가운데 하나로 실이나 봉, 손가락을 이용해서 인형을 조종한다. 무대가 준비되고 인형이 몸을 풀기 시작하면 부다이시 인형극에 막이 오른다. 부다이시의 작고 귀여운 인형은 그 몸놀림부터가 가볍고 경쾌하다. 여기에 중국의 기회와 결합시킨 인형의 동작들은 중국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我们中华民族有这5000年的文化历史，那木偶戏在中国有2000多年了，这个历史过程了。
张忠谋系的闽南的地方俗称啊，就在布袋戏，就在布袋戏。那这个布袋戏，在那个晋代、跟那个五代，还有唐代里面的历史记载哦，就有了。那我们这个地方啊，就布袋戏的盛兴时期啊，是从明代开始，明清时代就比较盛行。 부다이시의 내용은 주로 고전의 한 장면을 재현해 놓은 것이 많은데 중국의 대표 고전 수오지와 삼국지가 단골 레파토리다. 인형을 조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손. 인형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의 감각으로 인형을 다루는 기술. 부다이시 단원들의 자부심은 그래서 더 크다. 인형을 조종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로 대사를 해야 하는 배우들은 그래서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요구된다. 我是期望他们第一把这个古典艺术发扬光大，而且呢自己能得到在艺术上面能得到社会的承认。 부다이시 전수자들은 중국 전역에 약 300명 정도. 그중 20명이 이곳 푸젠성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연습을 시작하기 전 손가락을 풀기 시작하는 단원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훈련이다. 유난히 화려한 동작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형. 단지 손가락만으로 인형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부다이시다. 掌中木偶嘛，就是靠这个蛇去操作的，里面是空的。然后呢，有一个头部是靠这个食指去控制的。然后这个手是靠这3个手指去操作的，里面可以变动，可以有一些手的基本功去操作。然后这边这一手呢是有一个辅助棍，就这样，要每个手指都要搭配的，每个动作连接起来搭配起来，然后就操作起来了。它都有神态的。 손을 사용하는 중국의 인형은 훨씬 역동적이고 자유롭다. 조종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지면서 부다이시는 화려한 기교의 중국 대표 인형극으로 성장했다. 무대 위의 광대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인형이다. 극단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보물상자, 그 안은 의상으로 가득하다. 의상만 보더라도 극단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데 보기에도 낡아 보이는 옷들은 수십 년은 넘게 사용되어 온 것들이다. 배역에 따라 의상과 소품을 자유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부다이시 인형의 특징이다. 옛 의상의 고풍스러움은 고전을 부활시켜 공연하는 부다이시의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 사람의 손길이 먼저 느껴지는 부다이시. 그래서 부다이시 인형은 역사 속 인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인다. 중국 푸젠성 추안저우 예술학교. 전통 부다이시 인형극 수업이 한창이다. 기본 훈련은 역시 손가락 운동이다. 인형의 자연스러운 동작은 부드러운 손놀림에서 나오는 법,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어지는 실전 훈련.
인형을 다루고 발성법을 배우고 노래와 연주 실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부다이시 장인. 학생들에겐 결코 쉽지 않은 멀고 험한 길이다. 我们就是在练习当中，就是唱、念、作、答，指示方面去开展了。你说讲话，道百关要过，道百关要过，手指功要过，啊，道百关唱也要过。因为我们这个木偶傀儡调有300多个调子，都是跟缅甸这个集团不一样的。 难是难在，一个人本来我们是要当出好几个角色，就是这样的。 가장 완벽한 예술인만이 할 수 있다는 부다이시. 수천 년 역사의 전통 인형극은 뜨거운 예술혼을 불사르는 중국 장인들의 손에서 이어져 왔다. 작은 인형을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중국 인형의 매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한국의 솟아온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풍속과 사람을 담은 인형. 이것이 한국의 인형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형의 이미지는 어떻게 완성될까? 인형을 만드는 기본 과정은 중국의 실크 인형과 비슷하다. 철사로 골격을 만들고 솜으로 감아 부피감을 더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 하지만 인형 작가는 손보다 머리가 더 바쁘다. 구도나 이제 연출하는 것도 얼굴 표정 이런 게 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한국 인형으로 보면 한국의 그 옛날 그 전통적인 소품들 그런 걸 다 인형에 맞춰서 갖추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솜을 정리해주는 헝겊은 인형의 속옷인 셈이다. 옷매무새를 좋게 해주는 헝겊 속옷은 실제로 한국의 옛날 속옷인 속꽃과 고쟁이를 본떠 만든 것이다. 한국인의 피부 질감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닭종이. 그래서 닭종이는 인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다. 게다가 색감이 좋고 오랫동안 변색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 된다. 순박하고 수줍은 듯한 얼굴 표정이 완성되면 이제 머리카락을 붙일 차례. 실로 만든 머리카락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인형은 조선 후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의상은 물론 소품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이다. 의상 하나에도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인형. 오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인형은 바로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다. 하지만 인형의 삶이 투영되면 인형은 인형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떠들썩한 소리에 몰려드는 사람들. 오랜만에 마을에 구경거리가 생겼다. 선앙당에 굿판이 벌어진 것이다. 인형 여럿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서민들의 풍속. 한국의 인형은 소박하지만 꾸밈없이 살아온 옛 삶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비로소 완성된다. 섬세한 표정과 부드럽고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일본의 인형. 나무를 깎고 흙을 빚어 만든 인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데 미세한 감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표현해내는 일본의 인형. 그 모습은 왠지 일본인들을 닮았다.
유구한 역사만큼 인형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해온 중국. 고전의 명장면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형극의 소재로 다시 부활했는데 유난히 역동적이고 경쾌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중국의 인형. 그 모습에 중국인들 특유의 재치가 묻어난다. 한국의 인형이 유난히 사람을 닮은 건 오랜 삶의 풍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학과 풍자, 따뜻함, 특히 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었던 한국의 인형은 그래서 가장 친근한 얼굴이다. 풍속의 역사를 투영하고 있는 인형은 오늘도 꿈을 꾼다.